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공화당 라이브에 굉장히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이제 유튜브 채널 진실과 거짓, 거짓과 거짓과 진실. 진실, 예. 죄송합니다. 거짓과 진실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우종창 대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오히려 초대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우종창 대기자님을 모시게 된 이유는 이제 거짓의 산 2권이 이제 출간된 기념으로 이제 새로운 진실이 구체적인 팩트와 함께 이제 책으로서 이제 출간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쉬운, 좀 더 내추럴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이제 기자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책을 굉장히 오랜 기간 집필하셨는데 참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권에서는 예. 제가 책을 1권에서는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1권에서는 전체적인 모습,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언론과 예. 검찰과 그 어떤 식으로 소위 공모를 해가지고 예. 그 편향된 여론조성, 소위 광란, 언론의 광란의 시대입니다. 그런 쪽을 제가 집중적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 PC, JTBC가 사실을 알면서도 날조했다는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하고 있는 그 재판, 그 모습만 제가 전체적인 모습만 그렸고, 이 2권에서 했던 거는 이제 미르재단의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과연 누가 설립했고, 그리고 누가 이걸 운영을 했고, 그 진실을 검찰 조서, 그러니까 미르재단 관련자들이 나와서 검찰에서 했던 진술 내용, 법정에서 했던 진술 내용, 그걸 처음 다 종합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진술을 제가 현장에서 다 확인한 내용,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강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르재단은 대통령이나 최소한 피고인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걸 우리가 다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미르재단은 대통령이 하신 거 아니겠느냐, 순수하지만 보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요번에 다 써놨고, 그 다음에 되면은 제가 이제 승마예요, 승마. 그게 그 뇌물입니다. 승마, 뇌물, 특검. 그 부분에 돼가지고 쓰게 되면은 결국 대통령이 직권남용도 죄가 안 되고, 뇌물도 죄가 안 된다는 거. 아니, 죄가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면 대상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그걸 다 알려주면은 그걸 전체를 제가 종합해가 이제는 탄핵 백서. 탄핵 백서를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2013년 2월 25일 날 출범하고, 그때 최초의 정책 목표는 뭐였고, 그러다가 왜 저항에 부딪혔고, 그러니까 2016년 10월 1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 때 북한 주민들한테 자유 대한민국 오라. 그러셨죠. 그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결국 탄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편의 기록으로, 그게 탄핵 백서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마무리를 해야 지금 이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책들은 부분이고, 부분이고, 나머지 요번에 다음에 나올 책은 이제 탄핵 백서입니다.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소위 날짜별로 큰 타이틀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총평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관계를 쓰고 전문가들 의견도 넣고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진실이에요. 진실을 알려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책을 이제 구매를 한 상태고 예, 아직 예. 받지를 못했어요. 예, 근데 예. 이 책에 대한 이제 소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그 안종범 이제 업무수첩이 네. 거의 손석희 그 JTBC 사장이 들고 나온 그 문제 태블릿 PC만큼이나 굉장한 조작의 양대 산맥 소품으로 예. 다루셨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게 그만큼 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자세히 여쭙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권의 제일 머릿말에 쓴 내용이 그거예요. 두 개의 조작의 요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게 된 두 개의 조작의 요물이 있었다. 하나가 JTBC 손석희가 날조 보도한 태블릿 PC고, 또 하나가 안종범이가 썼다는 업무수첩이에요. 일단 그거부터 제가 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
언론에 보도된 그러니까 안종범 업무수첩에 따르면이에요. 네. 안종범 업무수첩은 그 박영수 특검 그때 얘기가 뭐 역사를 기록한 사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예. 안종범 업무수첩이 총 63건이에요. 예.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게. 네. 그 중에 이제 한 권은 뭐냐면 큰 업무수첩이고, 나머지 업무수첩은 요런 수첩이에요. 조그만 거. 요런 업무수첩이에요. 그렇죠. 요게 62권인데, 이거를 안종범이가 청와대 경제수석이 된 2014년 6월 14일부터 자기가 검찰에 구속되기 전인 2016년 10월 12일까지 쓴 거, 이게 있는데 이걸 한국일보 기자들이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2015년 7월 24일, 25일 그때 대통령이 재벌 총수 7명 만난 거, 그 기록을 한번 보자. 네. 그 기록 없어요. 안종범 업무수첩에 아예 기록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대통령께서 야, 미르재단 만들어라, 그런 지시를 안 한 거예요. 어머. 안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안종범이가 전체 업무수첩 중에서 그 부분 2015년 7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해가지고 새롭게 썼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 그게 모두 18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1심 재판장 김수현 판사는 안종범 업무수첩이 돼가지고 57건이 증거다 하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총 63건이고 62건 또 나와 있는데 왜 57건만 증거냐? 나머지는 뭐냐? 예. 그런 의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법원에서 작년 8월 29일 날 박근혜 대통령 파기환송심 판결문에서 안종범 업무수첩 이건 증거 아니다, 이걸 아주 자세하게 써놨어요. 예. 그 법리를 제가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안종범 업무수첩이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안종범 업무수첩을 근거로 진술된 2차 진술조선이 법정에서 정하는 내용들도 전부 다 증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 보도 내용도 죄다 정정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거지 그것도 다 바꿔야죠, 이제. 예. 그럼 거의 손석희 태블릿 PC하고 완전히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자행된 짓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조작의 요물이다 하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종범 새로 쓴 게 18건입니다. 네. 그 부분을 제가 써놨어요. 예. 그러니까 수첩을 하다 보니까 예. 2015년 7월 24일 대통령이 소위 말해 CJ 회장을 만났다, 또는 이건희 부회장을 만났다,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다 하는 그 기록 보면은, 아니 대통령이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그 기록에 대한항공 기록이 있고 다른 기록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언론에 보도된 거 그 집어넣은 거예요.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을 업무수첩에 끼워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청자분들 기억할지 모르지만 고창수라고 대한항공 제주지점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창수, 고영태, 그리고 고영태의 뭐 사촌이고, 고창수라는 사람을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제주지점장으로 영전을 시켰는데 그것도 최수원 피고인이 대통령한테 부탁해서 했다 하는 허위 기사가 한겨레 신문에 실립니다. 그것도 뺏겨놓은 거예요. 그것도 신문에 한 거 허위 기사를. 근데 그 부분은 고영태가 국회 나가 고창수 내 모릅니다 예요. 예. 성만고시지 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왜 인사부탁을 합니까? 그러니까 고영태가 나중에 한 그런 이야기를 안종범에 안 집어넣고 언론에 보도된,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그것만 늑 해가지고 업무수첩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게 사실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게, 그렇다면은 이 안종범 본인이 예. 그 수첩을 그렇게 사실과 다른 것들을 적어 넣었다면 이게 그때 그 당시에 그냥 써 넣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후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그렇죠.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이게 큰 거네요. 사후에, 가능성이 아니고 사후에 예. 새로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에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라 나중에 지나고 나중에 나서야 언론에 보도된 맞지? 걸 보고 마치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예. 과거의 날짜로 지나서 언론에 보도 내용을 적어 넣었다. 예.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심대한 조작인데. 자 보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공소장 보면 미르재단 예. 설치 문제를 2015년 7월 24일, 25일 그 무렵에 안종범한테 지시했다는 거예요. 예. 2015년에 예. 지시를 했다. 예. 그러면은 안종범이가
예.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았다. 예. 그러면 안종범 제일 먼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일단 자기 보좌관. 전속 보좌관 예, 불러가지고 보좌관이 지휘하죠. 야 대통령이 지금 지시했다. 예. 오늘부터 비상이다. 이거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속 보좌관 김건훈 보좌관이 예. 안종범이가 비례대표할 때 전국구 의원을 할 때 그때 보좌관이고 예. 안종범이가 청와대 경제수석 될 때 청와대 따라간 사람이에요. 예. 안종범 수족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 알 거 아닙니까? 아 2015년 7월 26일 날 제가 안종범 수석한테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예. 자, 사건은 터졌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미르재단 설립 시점이 언제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 김건훈 이 친구가 예. 소위 방기선이라고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실의 선임 행정관입니다. 예. 선임 행정관이지만 고위공무원이에요. 예. 방기선 국장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혹시 그 대통령께서 미르재단, 케이스보재단 그 지시한 게 언제쯤입니까? 하니까 내 기억으로는 아마 2015년 7월 24일, 25일인 것 같아. 그러니까 김건훈이가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지가. 어머. 재단 언급 시점 2015년 7월 24, 25. 그러니까 담당 검사가 그걸 탁 보여주면서 당신 말이야 이렇게 재단 관련 언급 시점을 써놨는데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제가 방기선 국장한테 물어서 썼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니까 안종범이가 그 두 사람 이제 같이 앉아 있는 상태 진술을 했어요. 안종범이가 바로 김건희 보고 야 임마 입 닫아 하면서 끼들어요 지가. 어머. 그게 검찰 진술 조서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검사가 이야기 한번 해보라고 당신.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줘서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고. 그래서 검사가 그 뭔지 가르쳐줬어요. 하니까 아니 내가 이거 올해 10월달에 알려줬잖아. 2015년 7월달에 있었던 거를 2016년 10월달에 그러니까 최소음 사건 터진 이후에 김건희 보고 알려준 거예요. 그게 업무수첩의 진실도 되지만 그게 미르재단 설립의 진실입니다. 대통령이 지시했으면 지금 바로 전속 보좌관 보고 지금부터 우리 비상근무단 말이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다니까. 대통령 사건 기록이 30만 페이지입니다. 네.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 김건훈하고 안종범 그 싸맨 거 예. 진술을 제기하면서 내가 알려줬다 하는 그 부분이 딱 한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 30만 페이지 속에 한 페이지 딱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이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사건은 방대한 기록 속에 묻혀 있습니다. 숨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답을 엄두가 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예. 한 검사가 그래도 네. 열심히 그래도 자기 검사 나름의 의무를 갖고 추적을 해가지고 예. 그걸 조서에 다 남겨놨습니다. 예. 그 검사 이름도 제가 이 책에다 써놨어요. 예. 그 사람이 강백신 검사입니다. 강백신 강백신 검사요? 검사고 이분은 서울법대 출신이 아닙니다. 예. 서울대 인류학과 출신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전에 안종범을 조사했던 검사들 네. 김민형 검사인데 예. 그 사람 한 8번 조사하다가 이제 9번째부터 이제 8번째, 7번째는 김민형 검사가 하다가 이제 8번째 처음으로 강백신 검사가 조사를 하면서 너무너무 이상하다 이게. 이상하죠. 이상하니까 이제 안종범한테 물어보고 이거 뭐 대답을 제대로 안 하니까 바로 옆에 보좌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야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저도 몰라가지고 이래 물어보니까 뭐 이래 됐습니다. 그게 진술조서에 다 있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최소한 피고인하고는 미르재단, 케이스보재단 전혀 관여 안 합니다. 예. 그렇다 거의 전혀 연관성이 없고 그렇다면 이제 몇몇의 측정한 이름이 언급된 사람들 결국 이 사람들이 일 저질러 놓고서는 결국엔 다 대통령한테 덮어 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4대 국정지표 거기에 예. 이제 문화융성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문화융성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 건 맞습니다. 예. 맞는데 2013년 2월 25일 날 정권이 출범합니다. 예. 그때 새 정권 출범해보니 참 여러 가지가 경제도 위기고 나라는 돈은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공공기관 구조 개혁도 하고 막 열심히 합니다. 대통령께서. 예. 2015년 들어가 처음으로 이제 문화융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려면은 문화 가치가 된다. 경제 자체로만 아니고 문화, 그러니까 예술 이런 문화가 같이 접목이 돼야 경제가 산다. 예. 그 개념이 사실은 창조 경제 개념이에요. 예.
창조 경제의 본래 개념도 스마트 뉴딜입니다. 예. 1930년대 미국에서 뉴딜 정책, 그리고 토목공사예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새로운 뉴딜인데 그거는 우리는 IT 기술로 한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정보통신 기술을 갖고 전 산업에 적응을 하겠다. 그게 창조 경제입니다. 근데 IT만 강조하면 안 되니까 왜냐 BT도 있고 CT도 있고 NT도 있지 않습니까? 나노도 있고 생명공학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러면 창조 경제를 하자. 예. 창조 경제를 통해 대한민국 진짜 먹거리. 국방 같은 경우도 스마트 뉴딜이에요. 군인들 보초 쓸 거를 로봇가 기계가 보초 쓰게끔. 그렇죠. 스마트팜 농장에 농부들이 농사 짓는 것도 있지만 그 기온부터 해가 온도, 습도 모든 걸 기계로 조절하고 그거예요 대통령께서는. 그래서 대한민국 경기를 살리려 했고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이제 2015년 2월 25일 날 이 문화융성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밝힙니다. 2월 25일이 뭐냐? 한국 매세나협회 창립 20주년. 매세나협회 소위 기업은 문화를 지원하고 문화예술 쪽은 다시 기업에 그거 지원받은 만큼 베풀고 그러면서 상생하는 거 그게 매세나예요.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도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만들어질 때 시작될 때 그때 그 일을 했던 데가 메디치 가문이다. 메디치 가문처럼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문화예술인 지원해라. 자발적으로. 그러면은 이 문화예술 여기서 소위 경제하고 접목의대가 발전한다. K-팝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BTS 같은 경우도 음악만 가는 게 아니고 그 부가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이게. 하나의 예술 상품이 됐죠. 그래서 메디치 가문이 이탈리아의 소위 건축가, 화가 아니면 뭐 미술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르네상스를 탄생시킨 주역 카메라 두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역사에 꼽는 게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딱 두 사람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을 경제적으로 지원한 게 메디치 가문이에요. 메디치 가문이 없었으면은 없었죠. 르네상스가 안 됐죠. 안 되죠. 그리고 소위 보티첼리 네. 비너스의 탄생 그린 예. 그 사람도 메디치 가문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큰 예술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거 제 주장이 아니고 조서에 나와 있어요. 조서에 2015년 2월 25일 날 이 메세나협회 창립 20주년 그 청와대 오찬에 안종범이도 있었던 거예요. 안종범이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를 쫙 이야기를 하니까 안종범이는 바로 자기 이제 그 밑에 있는 경제금융비서관 최상목하고 거기 선임행정관 방기선을 불러가지고 그걸로 2015년 2월 시점이 뭐냐면은 소위 좌파들이 득세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문학에. 그러니까 안종범은 대통령의 순수한 뜻을 지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최상목 비서관 방기선 선임행정관 불러가지고 야 지금 우리나라 문학에 좌파들이 득세한다. 그래서 우파 인사들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 뭐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지원해가지고 우파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 하나 만들자. 그게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전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방기선 국장이 그 지시를 딱 받았으니까 2월 25일 날 그 대통령 그 말 듣고 안종범이가 지시를 내렸단 말입니다. 받았으니까 2월 29일 날 자기 컴퓨터에다 그 작업을 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재단법인으로 하고 10개 기업 35킥 300개 이래 하면 되겠다. 걔가 이래 만듭니다. 그게 방기선 국장의 컴퓨터에 최초 문서 작성이라 다 나옵니다. 그게. 그래 만들고 그러고 났는데 안종범은 2015년 그때 한 7월쯤 돼가 대통령한테 기업들이 정경련을 통해가 막 자발적으로 지금 문화재단 체육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그래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은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줘라. 좋은 일 한다면 다 그러죠. 지원해줘라. 그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언제까지 만들어라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 하더니 잘하나 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안종범이 그거 보고를 하니까 그 대통령 부담을 안 주려고 묻지도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 검찰 진술조서에 돼 있어요. 검찰이 그거 다 물어봅니다. 대통령은 아니 안종범이가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래 나는 우리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걸 해주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이제 대통령한테 딱 보고를 했는데 이 제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안종범이가.
그 무렵에 안종범이가 차은택이하고 네. 막 문자 메시지 주고받고 막 합니다. 그게 또 검찰 조사에 나와 있어요. 안종범과 차은택이 2015년 7월 말경에 거대한 재단의 설립 문제를 놓고 논의하고 있었다 하는 게 나오는데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안 해요. 왜? 지금 대통령이 타겟인데 왜 안종범 차은택을 잡아요? 이게 대통령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둘이 저지른 일을 대통령한테 덮어 씌워야 되니까 둘이 무슨 짓을 저질른지는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없죠.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미르재단 김영수 이사장, 예.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원장 김영수 이사장, 안종범이 박사과정 선생, 예. 자 미르재단 사무총장 이성환이 안종범 골프 친구, 네.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작업 그 이성환이가 총괄이고 거기에 문화 담당 위원이 차은택입니다. 그러니까 이성환은 차은택이한테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작업 그 일감을 주면서 소위 돈도 받게끔 해주고, 그러니까 차은택은 이성환이를 미르재단 사무총장에 임명하고 자, 그 밑에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그 친구는 차은택이 사무실 그 건물 옥탑방 사는 사람이고, 미르재단 이사가 그 5명입니다. 5명이고 감사가 1명이에요. 그 이한선 상임이사. 그 다음에 쭉 이사들 다 나옵니다. 그 이사들 최석을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안종범이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서원 씨가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안종범과 차은택 씨야말로 경제 공동체. 저거 다 있죠. 자기네가 경제 공동체하고 예. 그거를 제3자한테 뒤집어 씌운 걸로 예. 들리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거를 검사들도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 추궁을 해야죠. 안종범하고 차은택한테 네. 추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기록을 제가 써놓은 거예요, 여기에. 네. 그래서 사실 그 차은택 씨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러니까 2016년 이제 11월 뭐 빠르게는 7월 이때부터 이제 뉴스에 슬슬 나오더니 11월에 막 거의 도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차은택 씨가 마치 막 이제 위키 같은 데 정리된 거 뭐 박근혜 대통령과 뭐 독대를 했다, 뭐 청와대에 뭐 계속 방문했다. 근데 사실 그게 사실이 아니고 사실인지 증명이 안 된 상황에서 차은택 씨의 오로지 일방의 증언에만 의존하는 그 단독 보도들이 다수 있었는데. 예. 그게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 다 차은택이 자가 발전이에요. 지가. 그러니까 차은택이가 어떤 인물이다. 차은택이가 콤플렉스가 굉장히 강한 친구예요. 왜? 머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차은택이는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유일하게 청와대나 소위 이런 회의 있을 때 높은 사람 만나러 갈 때는 딱 벗고 갑니다, 모자를. 그 모든 게 진술조서에 다 나오고 있어요. 차은택이가 운동도 못하면서 골프 칠 때 골프 스코어도 조작하고 이렇게 다 나옵니다.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어디 가면 막 떠벌리는 거예요. 예. 엄청 떠벌렸다고 나와요. 뉴스에도 보고 제가 그때 뭐지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문제가 됐던 게, 그러니까 미르재단이 2015년 10월 27일 날 설립이 됩니다. 되는데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나와야죠. 그때 미르재단 발족 이후에 어떤 언론이 미르재단 문제 있다 보도 없습니다. 야당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다가 2016년 5월 달에 가가 미르재단 문제가 조금씩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 차은택이가 문화융성 그 본부장 하면서 2016년도 예산 1,300억을 4월 달에 제가 다 써버려요. 왜? 제가 4월 말에 바뀌니까. 그리고 남은 97억 그것도 차은택이 몫이니까 다른 사람 손도 대지 마라 해놓고 제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 차은택 후임이 누구냐? 여명숙입니다. 여명숙 여자가 와서 보니까 뭐 엉망이 돼 있어가지고, 야 이거 돈 어디에 썼는지 그 예산 사용 내역서 그거 다 내놔라 하니까 그거 안 된다. 그래가 또 여명숙이도 그냥 한 달 한 보름 만에 잘려버립니다. 덮으려고. 그러니까 차은택의 비리 때문에 문체부 공무원들이 기자들한테 알리고, 이래서 이게 터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차은택이는 투기자본 감시센터라는 단체가 2016년 9월 29일 날 대통령을 고발합니다. 이제 소위 고발장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건은 고발 딱 하는데 고발하고 그 다음날
9월 30일 차은택은 바로 김포공항을 통해 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갑니다. 너무 노골적인 도주로 보이는데요. 한 달 10일간 중국에 있다가 예.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때 아마 국민들 기억할 거예요. 차은택이 모자 탁 벗으니까 머리 하나도 없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그리고 검찰에 조사받았는데 그러면 차은택한테 조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담당 검사 조사한 내용, 진술조서 딱 17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차은택이 그때 긴급 체포입니다. 그럼 네. 피의자예요. 피의자 신분. 예. 그럼 피의자는 물어야죠. 담당 검사 진술이는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명백히 그러니까 차은택을 빼주려고 한 거라고밖에 솔직히 확신할 수 그렇죠. 없는 거죠. 그러면서 차은택은 오자마자 인천공항에서 체포가 돼가 딱 검찰하고 조사받으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횡령 부분을 네. 딱 조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차은택이가 아프리카 픽처스라는 광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예.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자기 와이프 아프리카 픽처스 직원으로 등재, 허위 등재가 20억을 횡령을 합니다. 차은택이 예, 제가 20억 횡령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바로 지가 지 죄를 시인을 합니다. 예. 제1차 조사를 하는데 검사가 횡령 금액이 몇 원까지 다 나와요. 예. 그럼 개인 횡령범이 그러니까 어찌- 횡령은 예. 횡령은 설사 20억을 횡령했다 손 치더라도 횡령액을 변제를 하면은 예. 집행유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차은택이는 미래재단 이런저런 싹 빠지고 국가예산 1,300억 유용액 빠지고 그냥 회사 돈 20억 횡령했습니다. 그래 하고 검찰도 오케이 그리고는 차은택이 한 게 뭐냐 헌법재판소 나가고 법정에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 모든 거는 대통령하고 최성호리가 됐습니다 하고 뜯은 놈이에요. 너무 냄새가 나는데요? 이거 제가 탄핵. 너무 과장되게 생각한 거 아니죠?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 보세요. 예. 대통령하고 최성호리 예. 그러니까 미래재단 이걸 예. 어떻게 서로 알게 됐느냐 대통령이 최성호한테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네. 두 사람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증거도 없어요. 예.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그래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이 근거는 뭐냐? 네. 차은택이가 그렇게 진술했다.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예. 그러면은 헌법재판소 차은택, 안종범 그리고 이제 몇 명의 이제 탄핵소추 국회의원들, 뭐 언론사 이런 몇몇이서 분야별로 공모를 해가지고 이거야말로 그 자체로 자가 발전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차은택이가 소위 내가 최성호한테 미래재단 한 2달 후에 설립된다는 얘기 들었다. 네. 그러면서 뭐 이사들 사람 추천해봐라 라는 말을 했다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야기를 했는데 예. 자, 미래재단이 10월 27일 날 설립이 돼요. 그럼 설립되기 2달 전에 들었다. 네. 그럼 8월 27일 날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최성호한테 예. 8월 27일 경에 들었다는 네. 걸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2015년 8월 27일 날 최성호는 독일에 있습니다. 한국에 없어요. 그것도 8월 13일부터 그리고 9월 며칠까지 그러니까 8월 27일 시점으로 볼 때 전후로 보름을 전후해가 한국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국제전화로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다고 독일에서. 예. 그러면 차은택이 핸드폰, 휴대폰, 최소한 휴대폰 검찰이 전부 다 조사했습니다. 그럼 두 사람 통한 거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없어요. 나가야죠. 없어요. 어떻게 전화 한 통화도 안 하고 재단을 등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서원 피고인이 예. 2015년 그 소위 말해가지고 그 10월 무렵, 9월 무렵에 독일에 있었다는 거 출입국 기록은 이미 헌법재판관들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은택이가 8월달에 들었다 하면은 차은택 보고 당신 어디서 들었느냐? 사무실이냐? 아니면 국제전화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물어봐요. 그 소통 수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여전하지 않은 채 잠정적으로 답을 내려버리고는 그냥 이슈만 만들고 덮었다. 그 정도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리가 예. 엉클입니다.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그 원하는 답으로 끌고 간 거고 그거에 반예가 나올까봐 아예 그건 조사도 안 했다. 예. 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다 지적을 해놓고 있고 그리고 예. 탄핵 결정문 예. 얼마나 엉클이라는 걸 제가 조금씩 좀 써놨어요. 예. 물론
헌법재판관 8명 상대로 제가 민사소송 지금 걸어놨습니다. 네. 걸어놨으니까 대통령 판결만 나오면 이제 헌법재판관 8명 상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이 됩니다. 예. 이제 헌법재판관들 얼마나 그때 장난을 쳤는지 우리가 다 알아야죠.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렇죠. 검사, 일부 검사는 이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입 다물은 거예요. 그러다가 몇몇 검사는 결국 도저히 이런 검찰에 못 있겠다 해서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그런 검사들도 제가 쭉 이야기도 듣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 무서워하겠죠. 자살당할까봐. 예. 참 곤란한 얘기지만은 예. 제가 되게 좀 솔직히 충격이었던 게 어쨌든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소장을 쓰면은 진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 그렇죠. 이런- 육하 원칙. 예. 예,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제 네. 작성을 해야 되고 예. 이게 솔직히 소장이 소장 같지 않으면 그냥 기각되거나 각하돼버리면 뭐 하여튼 솔직히 컷을 당하잖아요. 예. 근데 일단 어떤 그런 것도 중간에서 제재 장치가 없었고 근데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는 얘기를 솔직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그러니까 왜- 그걸 지금까지 아무도 지적도 안 했고, 예. 자, 그러면 이 모든 작업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누구냐? 예,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이 책에 다 예. 이름 다 써놨어요. 예, 자, 최소한 피고인 안종범, 정호성이가 구속이 예. 돼가 이제 기소, 재판에 회부가 되는 게 언제냐? 2016년 11월 20일입니다. 예, 그때 이제 소위 공소장이 공개가 됩니다. 그때 검찰이 이제 수사 결과, 공소장 그 수사 결과 발표를 할 때 뭐라고 하느냐? 최서원, 안종범 대통령 공범이다. 딱 박아놨어요. 그럼 공범이라 하면은 공범이라 증거 방금 있어야 될 나와야 거예요. 세 사람이 언제 어디서 모여서 어떤 식으로 모의를 했다. 예. 한 줄도 없어요. 아니, 그거. 예. 그것도 제가 최대로 궁금했던 게 한 가지죠. 좀. 네. 뭔가 공동으로 모의를 했으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남의 이익을 해코지했을 때 죄가 되는 거잖아요. 법을 어겨가면서. 물론 예. 그런 부분도 네. 있지만 그걸 떠나가 일단은 공모한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나지도 않고 무슨 뭐 뇌파 이런 얘기는 솔직히 이젠 재미도 없고요. 결국에는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 공모를 해서는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 뭐 네. 몇백억의 뇌물을 횡령했다 이러면서 지금 박근혜 그게 대통령 씌우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그때 예, 투기자본감시센터 이쪽에서 2016년 9월 29일 날 고발장 내고 네, 딱 한 달 후 예. 10월 29일 날 촛불이 시작이 됩니다. 예, 자, 광화문 광장에 예, 소위 말해 박근혜 대통령 표시, 예. 표수 네, 그 사진 단두대 등장하고 예. 공포 분위기예요. 그 분위기를 누가 자, 그러니까 언론은 같이 그 부안해동하고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예.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대통령하고 최소한 공범이다 하고 공소장을 쓴 거예요. 이 공소장이 A4 용지로 39장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국회에서 12월 9일 날 이제 국회에서 소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시킬 때 증거가 뭐냐? 네. 야당 국회의원 들고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검찰 공소장이에요. 봐라! 최서원하고 대통령 공범이라고 돼 있지 않느냐? 이게 증거다. 공소장을 질봉으로 들고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헌법재판관들 마찬가지예요. 헌법재판관들 판결문에 언론 기사가 친 거다.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하고 최소원 공범이라 되어 있다. 그거예요. 증거를 해요, 증거. 그게 무슨 종교의 경전 같은 게 아니잖아요. 절대성을 갖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이영렬이라는 그 검사가 물론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래 했을 때 제동을 걸 수 있는 게 김수남 검찰총장인데 네. 제동을 또 못 걸었고 예. 자 그리고 일단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날 대통령 탄핵이 됐습니다. 네. 그러고 난 뒤 대통령을 이제 검찰이 부른 거예요. 조사하겠다. 그래 조사 좋다 이거예요. 진실을 알려면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건 좋은데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검찰이. 그제서야 대한민국 언론들 특히 조선, 중앙, 동아도 전부 다가 대통령 구속은 좀 잔인하다. 탄핵당한 대통령인데 힘도 없는 대통령 왜 구속까지 시키느냐. 전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영장 청구 들어갑니다. 예. 그때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김순환 검찰총장 그 위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 바로 황교안 대표예요. 전부 다 방치한 거예요.
여론도 언론도 반대하고 그리고 일부 언론은 반대를 했어요. 대통령 이거 구속하면 좀 이건 아니다. 불구속 재판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걸 우리가 다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이 책에는 제가 일부 그 소위 우리 우파 국민들도 잘못한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로서는 공개되고 싶지 않은 그런 불편한 진실인데 그 부분도 제가 일부 공개해놨습니다. 사실 전 그런 게 공개돼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역사의 기록을 남기려면 불편한 진실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예. 이게 무조건 덮고 하다 보니까는 그게 그 문제가 골마서 좌파가 그 부분을 파고들거든요. 절대 못 이겨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탄핵이라는 우리가 뭐 옛날 100년 전에 뭐 동학혁명부터 따질 게 없이 예. 박근혜 대통령 사건 바로 우리 주변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당할 정도라면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바로잡자. 예. 진실을 밝혀야 된다. 하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정치권 탄핵 뭐 묻고 가자, 뭐 듣고 가자. 어우. 그 제가 참 해괴한 게 사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진 게 이제 네. 제가 아무 법적 지식이 없으니까요. 이게 사실접시 없는 이제 공소로 이제 무고한 피고가 지금 굉장한 피해를 입은 거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례가요. 그리고 뭐 언론의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걸 떠나서 일단 검찰로만으로도 굉장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처벌하거나 좀 검찰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일단 뭐 초유일을 예. 3월 25일부터 예. 소위 이제 대통령 사건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네. 대통령 사건이 다시 심리하고 판단해라. 예. 그리고 박이한 송심 재판부가 예. 무죄 선고도 가능하다. 예. 지금 그래 던져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3월 25일 날부터 다시 재판이 열립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제대로 예. 재수사 내지를 그러니까 제대로 심리를 해가지고 네. 되게 되면은 여기 가담된 사람들 그 다 밝혀야 되고 그렇게 돼야 제가 볼 때는 이 정확하게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박근혜 특검하면 좋죠. 예. 특검 해가지고 그때 이 검사들 예. 그때 박영수 특검 윤석열 그 특검 그 수사팀장 예. 그 팀들 다시 조사해야죠. 예. 너희들 왜 이게 진실이 있는데 요건 가리고 네. 검찰이 일부는 증거를 둔갑시킵니다. 네. 이게 청와대 공식 문서입니다 하고 판사 눈을 속여버려요. 청와대 공식 문서 안 해요. 네. 안종범이 개인 휴대폰에 있는 예. 양식이에요. 일정표 양식. 예. 그것도 이 기록이 다 나옵니다. 구글 캘린더 그게 근거해가 안종범하고 김건희가 둘이서 같이 마음대로 막 만든 그 양식이라고 이게 다 나와요. 기록에 그게. 그런 개인 사문서, 사적인 문서를 검찰 구속영장에 보면은 그거를 공문서 인양 제시를 하니까 판사가 어떻게 합니까? 판사는 진짜 검찰이 말이야 청와대 공식 문서를 제시하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거 본 적도 없다. 이건 청와대 문서 아니다 하는 게 에이 저 대통령 거짓말 하신다. 그래가 대통령 구속되고 그런 거예요 지금. 좀 청와대 캐비넷 문건 쇼하고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알려야죠 국민들한테. 예. 아주 이 보면 막 하나의 뭐 공중 비사랄까 아주 그러니까 권력 기관이 일부 검사 권력 기관이 상당히 이게 알면서도 네. 같이 간 거예요. 저도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주고. 이게 끝나면 이제 승마뇌물 네. 승마뇌물은 전제부터 다 틀리고 그러니까 승마뇌물은 그 당시 정확한 보도부터가 제가 자세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거 다 보여주면은 어쨌거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엿글로 저 난리친 거 그거 다 보여줍니다. 제가 대통령 의상실 그 옷가 대통령께서 탐내신 거예요. 네. 그 과정도 제가 쭉 써줍니다. 대통령 최초의 디자이너가 누구였다. 의상 디자이너가. 네. 그리고 그 사람도 대통령이 워낙 옷도 말이 안에 있고 그것도 재킷하고 바지하고 자켓만 해 입으니까 돈이 안 되니까 아이고 제가 못하겠습니다. 대통령 디자이너. 그러니까 바뀌고 그러거든요. 참. 그런 걸 다 알려줘야 돼요. 국민들한테. 예. 사실 저도 국민 중에 한 사람이고 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좀 굉장히 방대하고 그 양이 많고 조작의 범위도 몇 년에 걸쳐 있는 만큼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팩트를 갖다가 인지하는 폭에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못됐고 거기 수많은 나쁜 놈들이 연루돼 있고 어느 놈은 분명히 빨갱이고 얘는 기회주의자다 뭐 이런 것들은 직관적으로 압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안종범 업무 수첩도 되게 충격적인 게 다들 직관적으로 안종범이 뭔가 이상하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이제 태극기 집회 나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분은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또 접근해서는 또 이제 열변을 토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도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각자의 나름의 생각으로 해석한 수많은 낭설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서 이번에 출간된 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전부 다 예. 실명을 다 박았어요. 예. 전부 다 이름을 다 박고 검사 이름도 다 박아놨어요. 예. 이제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니까. 네. 예. 그리고 이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대통령 사건이 30만 페이지 제가 거지까지 홈페이지에 이게 다 공개할 겁니다. 다만 그 법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데 다 공개가 많은 국민들이 직접 보라 이거예요. 제 말만 듣지 말고 물론 저는 근거 있게 다 써놨어요. 이런 진술은 언제 있었고 이런 법정 정언은 몇 월 며칠 날 있었고 날짜로 다 써놨어요 제가. 예. 그런 팩트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만약에 그 30만 페이지를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가능할까요? 30만 페이지면 책이 몇 권 되겠습니까? 책이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요. 한 300페이지면 책 한 권인데 30만 예. 페이지면 책이 거의 뭐 1000권 정도 되는 그걸 결국 요약을 해야 됩니다. 요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검찰 수사 진행 상에 다 있습니다. 기록에. 네. 검찰이 고발장이 언제 접수가 되고 접수된 이후에 어떤 부분을 수사를 하고 이게 다 나옵니다. 검찰 수사 진행 사항도 그걸 다 보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다른 걸 떠나가지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진실을 지금 써놨으니까 이거라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서 야, 참 검찰 수사가 이 정도로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지금 특검, 검찰은 어쨌거나 자기네들 원죄가 있습니다. 본래 공범도 아닌 대통령 공범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그게 있으니까 대통령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넣으면 자 지금 대통령 유일한 죄가 뭡니까? 지금 최소한의 공범이에요. 대통령 직접 뇌물 받은 것도 그것도 다 사실이다. 대통령이 이거 뇌물도 안 받았는데 최소한과 공범이니까 대통령을 처벌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도 그 논리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는 사실 이제 많이 이제 오랜 이제 시간 동안 이제 저희가 알고 있죠. 근데 사실 그 최서원 씨와 공범이라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닌데다가 요즘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얻은 이득도 없고 최서원 씨가 얻은 본인의 이득도 없지 이득도 않습니까? 없어요. 예. 그러니까 두 명 모두가 그 사설을 얻은 이득도 없을 뿐더러 뭔가 어떤 법적인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걸 공범이라고 묻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이제 1심 중간에 구속돼가 재판 받는데 그 6개월 안 되면서 그때부터 불구속해야 되는데 6개월 딱 앞두고 김세현 판사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재판 못 받겠다 하는 바람에 대통령을 지금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과연 뇌물죄가 되느냐, 공범관계가 성립되느냐 하려면 이 법률 전문가가 붙어가지고 이걸 막 쓰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해줍니까? 지금 없죠. 국선 변호인 기다릴 게 뭐 있습니까? 물론 이 표현이 잘못되지만 그래도 국선 변호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했지만은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본격적으로 제가 의견서를 통해서 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참 지금 분위기가 좋은 게 민변이나 소위 좌파, 우리가 좌파 쪽에 있었던 젊은 변호사들이 이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야, 이 좌파들의 거짓말에 진저리를 치고 있습니다. 저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 이 제 기록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그래서 저도 일단 그분들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분들 일단 공부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저하고 토론을 하십시다. 왼쪽에 계신 분들이 한번 봐야 그러니까 저하고는 생각은 다르죠.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시각에서 쫙 그 사람들도 진실은 볼 줄 아니까 그 사람들 시각에서 한번 쫙 보고 나는데 그럼 한번 이야기를 하자. 그럼 더 좋은 방법도 나올 수 있다니까요. 지금 사실 저 우파 국민들 보면 아 대통령 사건 내가 다 안다 하는데 사실은 아는 분 거의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느낀 게 그겁니다. 저도 물론 거의 알고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사건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책에 대해 가지고 요즘 현대인들이 거의 다 책을 전부 다 잘 안 봅니다. 예. 읽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한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나갔을 때 일본에 있는 교포분이 바로 저한테 이게 날라왔어요. 문자로 탁 날라왔는데 이거 딱 받아보고 밤새 다 읽었다는 거예요. 쫙 다 읽었다. 속에 막 분노가 치민다면서. 그런 분들 저는 참 고마워요. 읽어주는 거. 그리고 지금 이건 딱 놓으니까 일부 제주도 계신 분이에요. 제주도 계신 분 일본이 그 둘 다 보내달라 자기한테. 그래서 제가 보내드렸더만은 아마 금요일쯤 받은 거예요. 지난주에 받아가 막 저한테 문자 왔어요. 마침 제주도에 지금 비가 온다. 이런 날은 책 읽기 제일 좋은 날이다. 제가 열심히 책을 읽겠습니다. 지금 첫 페이지 들어가서 어떤 부분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제일 애국자예요.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의문남 저한테 물어보시고. 지금 국민들은 그냥 막연하게 막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연한 걸 떠나고 우리가 사실을 갖고 한번 보자. 저도 그 부분에 좀 통감을 합니다. 저 자신도 막연하게 알고 있었고, 이제 제가 되게 충격받은 게 이 안종범에 대해서 그냥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만 알았어요. 사실 저도 꽤 한 작년, 재작년 이럴 때까지. 근데 이제 그 안종범 업무수첩이라는 개념 정립이 된 지도 사실 되게 얼마 안 됐고, 근데 그 전에 그냥 제 이상해. 사실 그게 진짜 전부예요. 제 이상해. 뭔가 박근혜 대통령 아군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좌파랑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없거든요. 안종범도 처음부터가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뜻은 그냥 문화예술인에 대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참 조건 없이 호래달라는 그 뜻인데 그걸 제가 잘못 알아듣고 그냥 정경련을 통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네. 이야기하면 돼요. 그게 뭐가 죄가 됩니까? 저는 얘기 안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거는 일종의 문화운동입니다. 네. 새마을운동 같은 그런 문화운동이 쫙 퍼질 때 대한민국이 소위 제2의 르네상스 시대를 대한민국에서 꽃피우자. 네.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머리 좋고 음악 재능 탁월하고 말입니다. 한류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드라마 만들고 영화 만드는 실력도 그렇고 그런 머리를 모아가지고 가면은 경제도 1차 산업, 2차 산업에서 지금 6차 산업까지 갑니다. 계속. 네. 그런 식으로 창조되고 하면은 진짜 새로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즘 말로 쉽게 풀면 창조 경제는 결국에는 문화주도 성장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뭐 과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요새도 소유성 유행하니까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재단이라는 것도 뭐 차은택, 안종범 뭐 이 사람들이 멋대로 뭐 이렇게 한 거긴 한데 전 재단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그렇죠. 이런 이 기조 자체가 해괴한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도 이제 아까 이제 그 향도 학습 관련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것도 지자체에서 수도권에 그 학생 기숙사를 운영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지자체 자금 이제 기금으로 운영이 되지만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재단 하나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자체는 재단을 후원하고 재단은 뭐 기숙사를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중간 교두보를 하나 마련한 게 그게 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르재단이 그러니까 차은택이랑 안종범이 뭐 자기 사람 집어넣고 뭐 하여튼 웃긴 짓을 했다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그걸 박근혜 대통령 덮어씌운 건 더 웃긴 짓이었어요. 근데 그 재단 자체를 마치 죽일놈 하면서 마치 그게 횡령의 아지트 무슨 뭐 그게 뇌물로 보잖아요. 뇌물. 그 886억 그 맞는 숫자가 그 해괴한 숫자가 나온 게 그 재단 기부금을 뇌물로 간주했다면 지금 재단 운영자들 전부 수갑쳐야 되거든요. 돈 그대로 있고 미르재단 해산됐고 케이스보재단 해산돼가 그 돈 그러니까. 국고로 좀 다 들어왔고 그 돈 다 그대로 있었고 재단 기금을 횡령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차은택이랑 안종범에 문제가 있다면 이제 지사람 끼워 넣기를 해서 그러니까. 외부 조건을 시전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 차은택이가 그러면서 국가 예산 빼먹은 거 그거는 책임 물어라 이거예요. 그거는 물론 잘못됐죠. 뭐 솔직히 말해서 그 행동의 정도에 따라서 적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웠다라고 하면 그건 대통령이 그 둘을 징벌해야 될 문제지 화를 내야 될 문제지 대통령이 피해자의 영역 아닙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사들도 어느 정도 조사하면서 아하 이거는 대통령과 최소한 관계없다 권리이 없다 알았지만은 이미 틀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김수랑 검찰총장이 그냥 대통령은 최소한과 공범이다 하는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만 이제 무작위로 해볼게요. 뭐 이영렬, 뭐 김수남, 뭐 윤석열. 뭐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검찰의 뭔가 이제 머리들이 이제 그런 일종의 그 틀을 마련해 놓고서는 철저하게 그 밖으로 나오지 않는 선에서 모든 재판과 뭐 이제 형 집행과 이런 것들 뭐 이제 인신강급 행위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럼 그거를 우리가 뭐 어떻게 공격을 해야 이거를 파회할 수 있는 겁니까? 기록이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 특히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들도 좋고 태극기 예. 국민들이 일단 이걸 읽어보세요. 예. 읽어보고 분노를 하시면 예. 돼요. 그리고 아까 그 이웅렬이라고 이영렬 이영렬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일들 그걸 네. 제가 자세히 써놨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 줄에 틀리면 제가 바로 명예훼손 예. 걸리죠. 예. 그래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서 와 이건 아니다. 네. 이게 널리 퍼져야 되는 거고. 예.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대통령 사건 재판이 좀 마무리되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네이버나 구글이나 올라가 있는 허위 기사들, 네. 안종범 업무 수첩을 근거로 쓴 기사들하고 이 모든 기사들 전부 다 쓰레기 정리해야 됩니다. 다 없애버려야 돼요. 솔직히 허위 사실 유포해야 명예훼손인데 그럼 그거 어떻게 뭐 박근혜 대통령 본인만이 고소 가능한가요? 그거 아니지 안 않아요?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예. 우리 일반인 네이버나 구글에다 요청하면 돼요. 아. 그럼 네이버나 구글에서 바로 일단 문제되는 거 내리고 그리고 그쪽에 알려줘요. 한겨레 신문에다가 예. 이런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 내렸다. 예. 그럼 한겨레 신문이 그런 명예훼손 아니다, 허위 기사 아니다라는 근거를 대야죠. 근거 못하면 네이버에서 그냥 내려버립니다. 그 예. 법적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쓰레기 청소, 쓰레기 정리하면 해야 됩니다. 예. 예. 사실 전 그래요.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생산되는 것들은 그렇게 내려버려야 되는데 예. 과거의 기사들 아직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예, 그 전부 없애야죠. 전부 다. 없애기도 하지만 우리가 스크랩을 해놓고 없애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저는 그 일종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적이 많아지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적어도 사과 기사를 일면에 게재하는 정도는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언론, 이제는 언론이 보도한 기사들, 그리고 언론이 그거 보도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없애는 그러면서 이제 그 정정 기사 크게 네. 이런 기사들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 정정하고 이 기사들을 없앱니다. 예. 하는 걸 우리가 받아내야죠. 기록으로 남겨야죠. 예. 예. 전 사실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하는 것이 진짜 시민단체나 뭐 이런 우파단체들의 이제 어떤 업무나 존재 의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좌파들 시민단체 엄청 많잖아요. 누구는 누구만 딱 찍어서 고소하고 속된 말로 한 놈만 팬다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죄송합니다, 선배님. 그래서 그리고 좌파들은 보세요. 예. 지금 조국 백선 만들어도 저 난리치지 않습니까? 네. 뭐 펀딩도 되고 뭐 이상한 뭐 변호사부터 막 하는데 예. 아니 우리 우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백서 만들겠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 진실 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 앞장서 주시고 그리고 이제 탄핵 백서까지 가면은 저는 사실관계만 정리인데 한 80% 제가 하지만 나머지 한 20% 그리고 전체 이거 보고 이거 서로 아이디어 모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혼자서 이제 다 못해요. 예. 저도 진짜 이게 책이 많아지고 그리고 저도 뭐 그냥 그거겠지 이랬는데 요만큼이겠지 이랬는데 이만큼 있으니까 뭐 어떻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내가 모른다는 거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지금 느낀 게 법조계가 사실 다 여기 있으면 좀 실망하잖아요. 우리나라 법조계에 꿈과 희망이 있을까 이런 거. 근데 그래도 사실 그 대 기자님 말씀을 듣고 희망을 얻은 게 그래도 검사하시던 분 중에 회의감을 갖고 사표를 던지고 그렇죠. 계시구나. 그분들 변호사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변호사고 그분들하고 제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분들이 좀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그렇죠. 생각이 있어요. 그분들이 결국은 당시에 이런 식의 위로부터 예. 압력이 있었다든지 이까지 예. 공개해버리면은 그럼 세상 소위 말해서 바뀌죠. 그 예. 정도 됩니다. 근데 예. 그분들도 우리가 변호사 아니에요. 네. 현직 검사들하고 이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다 지금 망설이 있고 대신 이제 저한테 정보 예. 그 대신 제가 공개를 아직 안 하죠. 예. 이 탄핵 백서 속에는 그게 다 들어가야 되고 네. 헌법재판관들 중에서도 저한테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다 정리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불편한 진실로 그것도 다 알리고. 예. 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제 제가 우리 공화당 직원이니까 이제 우리 공화당에서 하는 일이 그런 분들이 우리 이제 할 수 있겠다, 안 죽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양심 고백을 하고 터트리고 자기 활동을 할 수 있게 우리가 그런 어떤 대중적인 지지를 결집하는 거를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그렇죠. 거고 그러려면 계속 해온 문제. 그러려면 일단 민심이 바뀌어야 예. 되거든요. 민심이 바뀌려면 읽어야 됩니다. 네. 책을. 민심도 예. 그렇죠. 민심이 바뀌면 읽어야 되고 그래 되면 이제 이런 사람들 예. 참 용기를 못 내고 있는 분들이 이제 그때 사실 이랬다. 네.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 한 가지 좀 예. 이번에 굉장히 큰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냥 커뮤니티나 이런 거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그 중국 우마오당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규모 사이버 전사를 투입해서 이제 여론 조작을 했다 이런데 거기에
이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중국인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소위는 거기 무슨 예, 여러 예, 예, 그 예. 계시잖아요. 거기 특정 예, 지역에 예, 사는 예.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대규모로 투입해서 이제 여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 커뮤니티마다 들어가서 조작을 하다가 걸린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그 많은 반중 사이트, 뭐 이제 민주화 사이트, 그러니까 중국 민주화 사이트, 예, 예. 뭐 이런 것들로 연결되는 사이트를 링크시켰더니 바로 자신의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이제 난리 치는 게 들통난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런 분위기 속에서라면 좀 진실 알리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지금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 드러날 거예요. 예. 드러나는데 진실을 기록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늘어나고 주변에 알리게 되고 그러다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게 되면은 예. 바로 지금 여론이 뭐 박근혜 대통령 석방 반대 여론이 지금 65%라고 돼 있지만은 예. 확 바뀝니다. 네. 그래 되면은 뭐 총선 여론 바뀌어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예. 꼴이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진실을 통해 가지고 바꿔야지. 뭐 탄핵을 우리 피해가면서 뭐 문재인 타도만 하자. 뭐 정권 잡기 위해가 뭐 국회 의석 많이 차지하자 하는데 저는 그 전에 중요한 거는 진실이다. 국민들한테 진실을 알리자. 예. 제 생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저는 아니, 할 생각 별로 없고. 아니, 저도 정치 얘기를 잘 모르니까 예, 중요한 예. 건 이 진실이 이제 국민들을 이제 각성시키는데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고민스러운 게 이 진실을 어떻게 접근성이 쉽게 가공해서 제공하느냐. 사실 그래서 이제 모셨어요. 예, 예,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소개하기 위해서.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사실 책을 읽고 왔어야 되는데 아니 광화문에 재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주문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네, 이런 유튜브는 네. 길게 하면 사람들 안 봅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은 막 요 정도 하고 다음 또 필요하면은 예. 언제든지 부르세요. 아, 내가 와서 진짜요? 다 설명드릴게요. 예. 예. 그럼 그때는 제가 책을 읽어보고 하나하나 강론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저한테 바로 예. 저를 비판을 하세요. 저를 공격을 하시라고요. 그래야 재밌죠. 예. 제가 어떻게 사실 저도 아는 게 없다 보니 오히려 공격하기보다는 여쭈어야 돼요. 의문 나는 거 있으면 이제 예. 그리고 참 저는 그게 우리 당 이름이 좀 우리공화당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공화당 싫어하는 분들이 50당 부르거든요. 근데 아니 예. 그 유명한 그거 우공지사라는 유명한 말 우공이산. 예, 502산. 우공이산을 옮긴다는 거 유명한 그러니까요. 그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짓의 산 옮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사실 좀 그래서 저도 가끔 입에서 그냥 우웅당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저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참 운명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 공화당은 예. 이런 분위기 속에서라도 예. 어쨌거나 진실.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안에 계시지만은 딱 하나 진실이에요. 언젠가는 역사가 이 진실을 알 것이다 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계시고 있는 거예요. 예. 좀 최대한 당대의 진실이 빨리 밝혀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아유, 오히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오늘 참 집회도 없고 이제 쓸쓸한 날이 될 뻔했지만 그래도 우종창 대기자님과의 소중한 시간 그리고 이제 낮에 있었던 이제 예비 후보자님들과 함께하는 이제 대규모 필승 결의대를 통해서 2월 29일을 이제 알차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지인들 여러분께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 오종창 기자님을 모시고 이제 책 내용을 세부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길 희망하며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